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에서 꼭 실천해야 할 행동 세 가지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의 저자 후토 슈고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길을 강조하셨는데요. 그 가르침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절제하고 만족을 알라.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그 끝은 반드시 재앙이니라.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절제와 만족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겸손을 실천하라.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실수하고 실수는 곧 후회로 이어지느니라.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울 점을 찾는 태도를 갖춘다면 인간관계에서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화를 참으며 평온을 유지하라.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자는 적을 이긴 것보다 더 위대하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의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개인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든 새롭게 보라. 너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들을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바라보라. 새로운 삶을 사는 배경이 거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은 더 이상 당신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을 경멸하지 말라. 각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똑바로 서 있고 내가 잘났다는 듯이 타인들을 경멸하지 말라. 타인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높이는 길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곧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모두 잊혀지니 집착하지 말라. 대중들로부터 큰 박수갈채와 칭송을 받던 수많은 영웅들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들을 칭송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어떤 위대함도 어떤 찬사도 결국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평가나 순간의 영광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태도를 견지하라.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운명에 의해서 내가 그 미래로 가야 한다면 너는 지금 현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이성을 가지고서 미래로 가면 되기 때문이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이성을 믿으세요.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는 태도가 곧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가치를 견지하며 나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똑바로 서 있으라. 똑바로 서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본성이 나서서 너를 강제로 똑바로 세우려고 할 것이다. 여섯째,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좋은 태도를 변치 말라.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 나는 선할 수 있고 또한 선해야 한다. 이것은 에메랄드나 황금이나 자주색 옷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 나는 에메랄드이고 나의 고유한 색도 그대로다. 라고 변함없이 말하는 것과 같다. 세상의 평가와 말들은 순간적일 뿐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고유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에메랄드가 자신의 색을 잃지 않듯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함과 진실함을 견지해야 합니다. 일곱째,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말라. 내가 어떤 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지, 그들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말라. 내가 그들의 판단과 충동의 원천을 들여다보고 알게 된다면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화내지도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타인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들의 판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판단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이를 이해하게 되면 타인의 평가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며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23년도 베스트셀러 작가인 후타 슈고가 만든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에서 예민한 현대인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첫째,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잠시라도 부정적인 정보를 멀리하라. 비관적인 뉴스는 긍정적인 뉴스보다 시청자의 신체 반응이 크게 나타난다. 개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를 의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매사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경향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한다. 부정성 편향은 생존에 필요해서 생겨났지만 스트레스가 크다면 부정적인 정보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둘째, 손에 만회하려다가 판단을 망친다. 사람들은 손과 득 중에서 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손해를 볼 것 같은 초조한 마음이 생겨나면 이를 만회하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생긴다. 냉정하게 행동하려면 손해에 대한 반응을 직시하고 의식적으로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초조할수록 바로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첫째, 절제하고 만족을 알라.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고 그 끝은 반드시 재앙이니라.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절제와 만족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겸손을 실천하라.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실수하고 실수는 곧 후회로 이어지느니라.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울 점을 찾는 태도를 갖춘다면 인간관계에서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화를 참으며 평온을 유지하라.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자는 적을 이긴 것보다 더 위대하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그 결과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의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개인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든 새롭게 보라. 너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들을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바라보라. 새로운 삶을 사는 배경이 거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은 더 이상 당신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을 경멸하지 말라. 각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똑바로 서 있고 내가 잘났다는 듯이 타인들을 경멸하지 말라. 타인을 평가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높이는 길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곧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모두 잊혀지니 집착하지 말라. 대중들로부터 큰 박수갈채와 칭송을 받던 수많은 영웅들은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들을 칭송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어떤 위대함도 어떤 찬사도 결국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평가나 순간의 영광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태도를 견지하라.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운명에 의해서 내가 그 미래로 가야 한다면 너는 지금 현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이성을 가지고서 미래로 가면 되기 때문이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이성을 믿으세요.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는 태도가 곧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가치를 견지하며 나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똑바로 서 있으라. 똑바로 서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본성이 나서서 너를 강제로 똑바로 세우려고 할 것이다. 여섯째,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좋은 태도를 변치 말라.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 나는 선할 수 있고 또한 선해야 한다. 이것은 에메랄드나 황금이나 자주색 옷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 나는 에메랄드이고 나의 고유한 색도 그대로다. 라고 변함없이 말하는 것과 같다. 세상의 평가와 말들은 순간적일 뿐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고유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에메랄드가 자신의 색을 잃지 않듯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선함과 진실함을 견지해야 합니다. 일곱째,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말라. 내가 어떤 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지, 그들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말라. 내가 그들의 판단과 충동의 원천을 들여다보고 알게 된다면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화내지도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타인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들의 판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판단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이를 이해하게 되면 타인의 평가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며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23년도 베스트셀러 작가인 우타 슈고가 만든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에서 예민한 현대인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첫째,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잠시라도 부정적인 정보를 멀리하라. 비관적인 뉴스는 긍정적인 뉴스보다 시청자의 신체 반응이 크게 나타난다. 개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뉴스를 의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매사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경향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한다. 부정성 편향은 생존에 필요해서 생겨났지만 스트레스가 크다면 부정적인 정보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둘째, 손에 만회하려다가 판단을 망친다. 사람들은 손과 득 중에서 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손해를 볼 것 같은 초조한 마음이 생겨나면 이를 만회하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생긴다. 냉정하게 행동하려면 손해에 대한 반응을 직시하고 의식적으로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초조할수록 바로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이상 3명의 명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